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9일 무술 첫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태백성이 종일 하늘에 나타났다. 금성이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9일 무술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상차하기를 영안도는 중요한 진이기 때문에 세종께서 하경복까지 물망에 중한 대신을 가려서 절도사로 제수하고 10년이 넘도록 소환하지 않았으며 성종조의 여자신도 역시 임기가 이미 찼으나 자금만 올려주고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지금 변수는 지식이 천박하고 재질이 용렬하며 탐험하고 부끄럼조차 없는 데다가 간사한 것으로 발라 맞추는데 그로 하여금 중요한 진을 맡게 하면 이는 스스로 울타리를 철거하고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옵니다 하고 정은 홍윤덕도 역시 아래기라. 영안도는 습속이 완악하여 야인과 다름이 없으니 그 진무하는 방법을 다른 도보다 배나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종조에 쓰던 이조판서 성준으로 나가서 절도사가 되게 했으니 지금 만일 변수를 체임하지 않으면 뒤에 후에 한들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체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형욱은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는 것이니 옥마든 관원은 오직 밝고 신중해야 원왕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무릇 남형의 전은 율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외의 관리들이 삼가 받들어 실행하지 아니하여 혹은 공초를 받은 후에 불합리한 질책을 해서 억지로 그 정을 털어 바치게 하며 혹은 구격에 맞지 않는 형장으로 고문을 함부로 가하며 혹은 죄수가 감옥 안에 있을 적에 힘써 병구원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한두 차례 곤장을 맞은 자는 억울하게 그 목숨을 잃으니 나는 생각이 이에 미침에 진실로 척은하도다. 관리가 만약 이에 범하는 자 있다면 율에 의하여 주의를 줄 것이니 아무쪼록 중외에 단단히 달려 힘써 법률을 갖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9일 무술 네번째 기사 이 인형을 전라도 관찰사로 안호를 이조 참의로 이 창신을 공조 참의로 성세명을 동부 승지로 이 세영을 홍문관 잔안으로 권민수를 정은으로 조숙기를 영안북도 병마 절도사로 변수를 운승부사로 임명했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9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제주목사 정인운이 치게하기를 작은 배 한 척이 해양에서 오므로 신이 적선이 아닌가 의심하여 고친이 군조를 거느리고 정박한 곳을 포위한 뒤 변에 대비에다가 마침내 모두 포획했습니다. 배 안에 실려있는 것은 단지 혓, 햇, 벼 18묶음 뿐이었고 그 성명과 어디에서 왔느냐를 물으니 문자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차고 있는 막대로서 압직한 사람을 마구 치는데 포악하기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하니 병조에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일 기의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였다. 연산군 일기 227권 연산 3년 9월 1일 기한 두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태백성이 늘 동쪽에 나타나서 정오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천이라 합니다. 후관으로 하여금 분도를 정밀히 상과하여 날마다 아뢰도록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서 이러한 변을 만났을 때 꼭 행하던 행사가 있을 것이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일 경차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2일 경차 두번째 기사 승지 김수동이 아뢰기를 관상감이 누차 태백성이 경천하였음을 아뢰는데 이것은 재변 가운데 큰 것이니 경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관상감제조 김은기가 점력에 능하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라 하였다. 김은기가 아뢰기를
태백성은 늘 해에 붙어 다니는 것인데 해에 앞서 다니는 것을 계명이라 부르고 해를 따라 다니는 것을 장경이라 이릅니다. 태양이 성하면 별이 능히 낮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만일 양이 미약해서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 것도 이미 불가하온데 하물며 지금같이 경천을 하는 것이 매리까 대단한 병고입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 낮에 나타나고 경천을 한단 말이냐 하며 김은기는 아뢰기를 무슨 일 때문에 오는 것이라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오의 지점은 정량의 위치입니다. 양기가 아주 쇠하여 별이 이곳을 지나는 것을 경천이라 하고 양기가 잠시 미약하여 별이 미신의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낮에 지나가는 것을 낮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무는 통고에 갖추어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상고에서 하려라 하였다. 연산군 1교 27권 연산 3년 9월 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옛날에는 봄에 수하고 여름에 묘하고 가을에 선하고 겨울에 수한다고 하였으니 나도 또한 산약을 하고 싶다 하매 성정원이 아뢰기를 만약 그러시면 9월에 한 번 하시고 10월 이후에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9월 이후에 4번을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정은 홍윤덕이 공조 참여 이창신을 탄핵하다. 정은 홍윤덕이 서게하기를 이창신을 공조 참의로 삼았습니다만 창신은 성종조의 홍문관에 보직되어 직제까지 영입했으니 그때의 그 친척 이윤의 화보를 취함으로 해서 탄핵을 입고 파직되었습니다. 이후로 매양 소인으로 지척을 받아 청환의 반열에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제교를 대임하였을 적에도 역시 탄핵을 입어 박탈되었으며 종부시 정에 제수되었을 때도 또 전일 윤필상에게 아첨했다는 논박을 입었었습니다. 그 후는 단지 한의 이문을 안다 해서 성문원 판교에 제수되었다가 고만이 되어 줄레에 의하여 당상관에 승진되었으니 4대의 문서나 관장하게 할 것입니다. 어찌 육조의 외람이 있게 하겠습니까? 청근대 곧 개정하옵소서 하니 명하여 정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탄핵할 말을 보니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으므로 의논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노사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창신은 재주가 있사오니 버려서는 안됩니다. 어찌 일시의 실수로서 종신의 오줌을 삼을 수 있습니까? 험을 버리고 녹용하는 것이 제왕의 성덕입니다. 하고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이 장신이 한번 배척을 당한 후 종신토로 청환의 반열에 사용되지 못하면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공조는 한가한 직책입니다. 파직된 이후에 시일이 얼마나 되었는가와 행실을 고쳤는지를 상고해서 그대로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이 장신이 직제학으로 있기 전에는 조정에서 재덕이 겸전한 선비로 지목했고 성종의 은총도 비할 데 없었사옵니다. 불행히도 이윤의 화보를 취한 것은 그 아내가 하고자 한 것인데 가장으로서 제지하지 못했다 해서 논박을 당하고 파직된 뒤 여러 해를 굴하고 지냈으니 과실을 징계하면 좋가옵니다. 더구나 그 범한 바가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었고 자기만의 명예와 절조에 해당한 것인즉 어찌 이 한 가지 실수로서 종실의 허물을 삼아서 사대부의 치열에 하지 못하게 하오리까 하니 사신 등의 의논을 촉쳤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한 항을 자산군수로 삼았습니다만 사람됨이 조잡하고 용렬할 고을을 다스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산고을은 요사이 몫이도 피폐하니 꼭 현능한 사람을 얻어서 다시 소생시켜야 합니다. 참관대 개정하옵소서. 또 듣자오니 타위를 하신다면 하교가 계셨다는데 알성 후에 행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항은 어찌 너희들의 말만 듣고 갑작스럽게 체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묘를 참배하려면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하는데 감기에 걸릴까 두려워서 못하겠다.
사냥은 모욕하지 않고 가겠다. 전일 예조에서 성묘에 참배할 것을 강청했는데 역시 그릇된 짓이었다. 성묘 참배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천사보다 크겠느냐. 천사가 와도 몸이 불편하면 나가서 영접을 못하는데 어찌 성묘 참배를 위하여 억지로 모욕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다윗은 사냥을 이름이다. 즉 사면으로 합하여 에워싸고 털어내어 사냥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유의 시의 수가비응 취타위라고 하였다. 알성은 임금이 문묘의 공자 신위에 참배합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서방색 송상동이 두세 사람과 더불어 여자를 데리고 술을 마셨는데 술이 취하자 한 사람을 묶고 불에 태워서 몸에 화상을 입혔으니 도성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만약 죽는다면 그 연유를 자세히 물어보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그가 죽기 전에 건부낭청으로 하여금 친히 그 집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되 그 세 이웃과 이 일에 관계된 자는 아무리 밤일지라도 자상히 공문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나여 승지 김수동에 명하여 공문을 감시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천 3년 9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왕이 인정전에 납시어 친히 책제를 내기를 국경의 도에 대한 책제를 내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국경이 있다. 옛날 제왕께서 능히 그 도를 다하여 그 효용 험을 거둔 자는 누구이며 그 도를 다하지 못하여 나라를 망친 자는 누구이냐. 나는 부득한 몸으로서 큰 통수를 이와다 국경의 정치에 이르려고 새벽부터 밤에 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그 허물이 없기를 생각하는데도 몸이 닦아지지 않으며 어진이의 존재를 지극히 하는데도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같이 등용됨을 면하지 못하고 친한 이를 지인하게 하는 것이 지극한데도 종척이 자주 유사에게 범하며 대신을 일찍이 공경했는데도 그 지위를 편안히 여기지 않는 자가 있으며 백성을 구원하라는 유서를 여러 번 내렸는데도 전리에는 간혹 수신과 한탄의 소리가 있으며 과공에 대한 조목을 미리 이미 설립했는데 희름이 간혹 고르지 못하다는 호소가 있으며 유회의 방법에 있어 이르러도 극진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남쪽 호랑개와 북쪽 대놈이 이따금 발동하고 있으니 대마도에서 국수를 보내서 스스로 가라앉히겠느냐. 삼위의 야인에게 사신을 보내서 굴복시키겠느냐. 어떻게 하면 능히 국경의 도를 다하여 중용이 극한 공을 이룩할 수 있겠느냐. 각기 평소에 쌓은 것을 총동원해서 대답하라 하고 드디어 모화관에 그동안의 무사를 시험보아 강두 등 12명을 뽑았다. 국경은 중용에 나온 말인데 즉 수신, 존형, 친친, 경대신, 채군신, 자서민, 내백공, 유원인, 회제후를 말한다. 희름은 금요이다. 유회는 유와 통합이고 즉 유원인, 회제후를 통칭하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5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지평 손번이 아래기를 한항은 전자에 평시서 영으로 있을 때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짐뒤 상서원 판관으로 서로 바꾸었으니 그 사람됨을 가해할 수 있습니다. 한항이 비록 부임을 한다 하여도 반드시 관직이 떨어질 것이니 그 가는 자를 환송하고 오는 자를 환영하는 배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바람이 차서 목욕을 못한다 해서 성묘 참배를 명하여 정지하시고 먼저 사냥을 나가시려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이 명령은 늙은 어미를 생각해서 사직해야 하는데 대간의 논박을 듣고서야 말하기를 늙은 어미는 형님이 모시도록 했다 하니 이것은 영년이 수령의 자리를 탐내서 늙은 어미를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또 정조사 김은기와 홍흥이 모두 병들었다 하여 사피합니다. 멀리 가기를 꺼리는 것은 사람마다 상정이겠지만 분분하게 사직을 청원하는 것은 매우 미편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항의 이 일에 대해서는 장차 여러 대신에게 수의하겠다. 이 명령은 비록 늙은 의미가 있다고 하나 그 형이기 때문에 윤허하지 않겠다. 중국 갈 사신이 사면을 청하는 것은 나도 또한 그러게 여기는 바이나 다만 재상이 병으로 사면하는데 강제로 보내기는 어렵다. 만약 먼 길에 병이 었는다면 한갓 그 몸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명을 또한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성묘의 참배를 명년 봄에 행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김응문이 공부와 공채를 세력만 믿어 납부하지 않고 도리어 수령과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의를 정하여 온 집안을 변방으로 이사했던 것인데 지금 그 아들이 징을 쳐서 진술을 하자 단지 곤장 100과 도육 3년만으로서 속죄를 하고 명하여 예전 살던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응무는 간악함이 너무도 심합니다. 지금 만약 돌아오라 명하시면 간사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 말이 옳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정은 홍윤덕이 이 창신의 일을 논개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수의한 일이니 들을 수가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무신으로 쓸만한 자가 적음으로 활쏘기를 시험하여 어뜸을 차지하는 자는 당상관 하관을 막론하고 아울러 가자에서 잘 길러 용처를 기다리겠다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당상관에 가자하려면 가산대부를 제수해야 되는데 한 차례 활쏘기 시험에 어뜸을 차지했다 해서 경홀히 제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이와 같은 상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자,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당상관에게 말 한 피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후원의 납시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그래서 당상관으로 으뜸을 차지한 구전에게 말 한 피를 내리고 당 하관으로 으뜸을 차지한 이권에게는 상으로 한 작업을 올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7일은 을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엔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심으로 모욕하기가 어려워서 성묘 참배를 정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상의 옥체가 병복되어 활쏘기를 구경하시고 사냥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문에는 모욕해야 한다는 예도 없습니다. 또 선비를 뽑는 일은 마땅히 성묘를 참배한 뒤에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시험 모여 뽑았으니 17일 출방하기 전에 잠깐 작헌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어른에게 술잔을 드릴 경우라도 반드시 손을 씻고 드리는 법인데 더구나 성묘를 참배함에 있어 그럴 수가 없다. 명륜봄의 경서를 펴놓고 어려운 뜻을 질문하는 것과 대사를 한꺼번에 거행하겠노라 하였다. 작헌례는 임금이 문묘에 몸소 제사하던 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문과로 권홍 등 13명을 뽑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정은 홍윤덕이 아뢰기를 이 창신이 비록 재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창신은 성종조로부터 조정해서 소인으로 지목되어 청반에는 서용되지 못했으니 지금의 육조의 당상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성공자는 백왕의 스승이었고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므로 성묘를 참배하고 학교를 시천하는 것은 역대가 중히 여겼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진실로 먼저 해야 할 급습무이온데 금년 봄에 퇴길할 것을 가을로 물리시고 가을에 퇴길한 것을 또 명륜으로 물리시니 이는 비록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시, 관사, 타위, 친열 같은 것은 모두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니 신은 경중과 선우가 서로 어긋나서 질서가 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근대 성묘를 참배하여 문교를 증하게 하옵소서. 또 조계는 옥사를 판결하는 것인데 지금 양암 이후로는 한 번도 조계를 하지 않아 감옥의 죄수들이 많이 적체되었으니 화기를 상해서 재변을 부리는 것이 여기에 연유되지 않는다고 기피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당연히 형을 가해야 할 자에게 형을 가하지 않는 것을 상형을 보여주는 뜻이 아니며 용서해야 할 자에게 용서하지 않는 것도 역시 성인의 법률하는 뜻이 아닙니다. 금년은 뇌진과 풍제와 수완에 따가 이른 서리에 농작물까지 상하여 고금이 없는 재변이 되었으니 장관대 조계를 열어 큰 죄수를 판결하옵소서. 경년은 성상의 창문을 넓히고 성상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고금 칠한의 자취를 관찰하고 한편으로 어진 사대부를 접촉하여 아름다운 경륜과 아름다운 정책을 캐내는 것이니 조금도 간단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군의 생각을 시종 학문에 두라는 옛날을 생각하여 간단히 있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계와 경련은 마땅히 차례로 거행하겠노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좇지 않았다. 양암은 상중에 있다는 것이다. 연산 군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승지 신수건이 아뢰기를 당초에 올적함 이이우 등이 기순한다 칭탁하고 가을나에 와서 거주하자 조중에서 그들이 사람의 얼굴을 지녔지만 짐승의 마음이라 진실로 믿기가 어렵다 하여 경찰관 이점을 보내어 절도사와 상의하여 본도로 돌아가라고 계유하니 이이우 등은 가을에 농작물이나 수확해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남경으로 이거했는데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신의 의사로는 이후 등을 가까운 지역에 둔 채 세월이 오래가면 자손이 번식하고 기반이 다져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처치하기가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범을 기려서 후환을 끼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이계동이 신에게 말하기를 온성과 유원보는 모두가 적이 들어오는 첫 길목으로 가장 기묘한 방어 지역인데 군졸이 조접하고 용렬할 뿐 아니라 유원보는 토병이 겨우 50여 명밖에 없으니 이희우 등이 그 지대에 빙 둘러 살면 우리의 허시를 엿보게 될 것이므로 염려가 아니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의사도 역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남방 삼포의 외인과도 처음에 약정한 호수가 많지 않았는데 그들이 점점 번성하여 지금은 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방의 근심도 혹시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계동이 오랑캐 정세를 자세히 알므로 신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근대 조치할 방락을 물어보옵소서. 처음 이유와 같이 온 자 이외에 뒤에 다시 온 인호의 숫자와 살고 있는 지명과 거리의 원근과 눌러 살게 하면 이해가 어떠한가를 조숙기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치게 하도록 해서 점차로 돌려보낸 후 일의 근심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재상에게 수의하고 또 계동을 소원하여 물어보라 하였다. 이 계동이 아뢰기를 요즘에 듣자오니 오진의 병력은 전일에 비하면 몹시 열세를 보이고 온성 유원 미전 등지의 진도 니마차가 나오는 요충지인데 병력이 더욱 고단하고 약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희우 등이 와서 근처에 살고 있으며 북정할 때 사로잡힌 야당지의 아들과 사위와 족속 등이 유원성 밑의 야인들 집을 내왕하면서 혼인하기를 구하고 그 땅에 눌러 살려는 자가 있다 하며 또 종성의 야인이 와서 고하기를 니마차 등이 가까운 곳에 와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진이 단약한데 올적합 등이 사면을 빙 둘러 살면서 우리의 허시를 엿볼 것이니 장래의 화가 적지 않을까 걱정이 옵니다. 신의 의사로는 마땅히 중신을 보내 군액을 조사하여 과연 잔약하다면 마땅히 하삼도의 부호를 불어서 이 땅에 들어가 살게 하여 변방을 실하게 만들소서. 그리고 일면으로는 성 밑의 야인 중에 그와 가장 친하고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비밀리 이희우 등이 성심으로 기승했는가와 그 뒤에 와서 사는 자가 몇 호나 되는가를 물어보소서. 만약 그들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면 미리 방비책을 강구해서 그 일의 근심을 제거해야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수의하여 처리하겠노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풍원이 임승재에게 청밀 20도 정폭 50필 중미 10석과 조미 10석을 하사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약방제조 윤필상 홍기달 신수건과 의원 호송음 김흥수에게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9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태백승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기영년을 훈련원에 설치하고 승지를 보내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기영년은 송나라 문원박이 서경유수로 있을 때 나이 77세였는데 12인을 모아 기영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늙은 재상을 위한 잔치를 기영년이라 이름한다. 예기에 60세 노인을 기라 하였기 때문이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납시어 친히 문과 중시 책문 글자를 냈는데 그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길은 백성을 편안히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당후 3대는 백성이 편안하고 물건이 풍성하여 풍속이 아름답고 순박하였으니 이는 무슨 도를 행하여 그렇게 되었던가. 그 사이에도 민심과 속상이 의논할 만한 것이 있었던가. 3대 이하에도 능히 옛 도를 행하여 착한 정치를 한 자가 누구인가. 나는 박덕한 몸으로 밤낮으로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혹은 덕문고를 치고 혹은 가전에서 혹은 법사에서 부산하게 진소를 하니 이는 백성이 편안해서 그러겠느냐. 그리고 첩이 적처를 해치는 것도 있고 혹 형제간에 서로 해치는 자도 있고 혹 노비의 상전을 살해하는 자도 있고 혹 고의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풍속이 아름다워서 그러겠느냐. 나의 정교가 떨치지 못한 바가 있느냐. 세속이 점차 흐려져서 다시 떨칠 수가 없느냐. 그 세도를 만회하여 당후 3대의 정치를 회복하는데 어떠한 설이 있느냐. 각자가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라 하였다. 그리고 모하간에 거동하여 무가 중시를 시험 보여 최한홍 등 15명을 뽑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작년 강겸이 굳이 사면함으로 전교하기를 명하여 직에 나가라 했는데도 강력히 사면하니 이는 정을 거스리고 윗사람을 경홀히 여기는 데 가깝다. 환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1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장령 조형이 아르기를 오래도록 경련에 납시지 않으시니 미편하옵니다. 또 윤종손이 어가를 수정했을 때에 붉은 표의를 입었는데 지평 손번이 진이 보았음에도 입었던 옷을 드리라고 명령하였을 적엔 다른 옷으로 바꿔 드렸으니 그 간사함이 현저합니다. 청컨대 공문하옵소서. 또 그 옷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유사에게 맡기는 것이 임금이 도리이온데 전하께서 종손의 일을 오히려 믿지 않으시고 명령하여 드리게 해 친히 사실을 검토하신 것은 사체로 볼 때 미편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경련은 요사이 일이 있어 정지했지만 진법을 익히는 것이나 문신의 전강은 사체에 관계됨이 있으므로 패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구족을 친이하는 것은 이치가 당연한 것이라 성종조회에서도 역시 종친들로 하여금 후원에서 활쏘기를 시험하셨다. 그때 대간이 논박한 것을 나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논박한 자가 사체에 어두워서 그러는 것이다. 마땅히 18일부터 경련에 나가겠다. 윤종소는 옷을 바꾼 일로 공문하는 것이다. 대저 인신이 만약 대홍의를 입는다면 임금의 옷과 서로 같으니 죄가 주고 마땅하다. 그러나 염색이 짙고 열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드리라고만 명령을 했다. 그리고 경등은 불신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정석견 등이 서계하기를 성묘를 참배하는 것은 옛날 제왕의 어떤가는 중대사이온데 전하께서 3년의 상을 마친 뒤 유사가 개품을 하였건만 금년 봄에 날을 가렸다가 거행하지 않으시고 가을에 또 날을 가렸다가 거행하지 않으시고 또 명년 봄으로 기일을 무리치십니다.
그리고 제왕이 경련은 잠시도 열지 않은 데가 없어 하루 동안에도 혹은 조강 혹은 주강 혹은 색간 혹은 야례까지 합니다. 아무리 생이 지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서성의 강명을 바탕으로 하여 덕성을 함량하고 고금의 질환과 덕실을 알아 그로서 권명과 경계를 삼는 것이옵니다. 조기는 사형수를 판결하기 위해서 그 죽여야 하는지 죽여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 대부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성종 말년에 분리하여 판결 시기를 넘겼으므로 중해의 사형수가 옥에 유죄되어 판결을 받지 못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하께서 즉위하신 후에도 죽을 죄를 범하여 마땅히 복주를 받아야 할 자가 또한 많았은즉 유죄가 오래된 자는 5, 6년이 된 셈입니다. 죽여야 할 것이 유죄되거나 죽여서는 안 될 것이 유죄된다면 모두가 화기를 상하여 재변을 부르게 됩니다. 금년에 들어 우레, 지진, 큰물, 큰 바람의 변은 참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온데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거론하지 않으시고 혹은 성체가 미령하심을 들어 유시하셨으며 본월 6월에는 후원에서 무신을 모아 종일토록 활 쏘는 것을 구경하셨으며 14일에는 문신들을 모아 활 쏘는 것을 구경하셨으며 16일에는 친히 사열하셨고 24일에는 내금이 사복을 모아 활 쏘는 것을 구경하셨으며 29일에는 사냥을 하셨고 10월 7일에는 또 사냥을 하셨으며 15일에 또 사냥하셨으며 25일에는 사냥하셨으니 이는 어떠한 거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가을과 겨울은 모두가 전하의 사냥놀이 하시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겨울에 경연에 납시고 어느 겨울에 조개를 들으시겠습니까? 전하께서 참으로 경연에 나가시고 조개를 들으려고 한다 하신 본분은 신등으로서는 칭탁하신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덕이 요순 같다 할지라도 끝을 상가하지 않으면 위망이 즉시 올 것입니다. 전하께서 새 정치를 하시는 처음이라 성인의 학문이 빛나지 못하시고 덕을 가지심이 견고하지 못하신데 성인의 학문이 전심하지 않고 나라의 정사에 유의하지 않으시고 기회와 사냥놀이만을 일삼으시니 신등이 통번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종친과 사화하는 것은 다스리는 도에 있어서 그것만큼 더 유익됨이 없습니다. 임금은 백신의 주인으로서 만백성의 위에 계시는데 어찌 종척들과 활 쏘는 한 가지 재능만을 다투셔야 되겠습니까? 이는 크게 사체에 손상되는 일이오니 바라옵건대 사냥놀이나 제주놀이를 일삼지 마시고 곧 명하여 날을 가려 알성하시고 날로 경영과 조계를 예 납시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일 국사를 폐기하고 10순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냥놀이라 해도 가하겠으나 지금 백성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느냐. 정치인과 활속을 심하는 것은 조종 때에도 또한 있었다. 더구나 구족을 친하는 것은 밝은 임금의 행위가 아니냐. 경등이 말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다. 또 나가 알성을 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기가 점점 추워져서 모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다. 정석교는 다시 아뢰기를 비록 하교의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옛날 수, 묘, 선, 수 하는 일과는 다릅니다. 전하께서 3년상을 마치시고 만나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이오니 날로 경련에 납시어 어진 사대부들을 전배해야 합니다. 능히 큰 덕을 밝히면 구족이 자연히 화목하는 법으로 옛날 제왕이 사어로서 구족을 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등이 재능을 다툰다는 말을 아는 것은 사얼한 승부를 가리는 일이라 그 사이에 반드시 무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일에 활쏘기를 구경하실 때에도 승지 및 사관과 대신 등을 입시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전하께서 종친들과 짝을 지어 활을 쏘실까 늘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13일에 경련에 납시겠다고 하시고 지금에 다시 18일로 연기를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학문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명일 관사하는 일을 정지하시고 경련에 납시옵소서. 신등이 확실한 말씀을 듣고서 물러가려 합니다 하였다. 이때 밤이 이고에 들었다. 전교하기라. 활쏘기 구경을 어찌 경등의 말 때문에 패하겠는가. 비록 재능을 다투는 일이라 말은 하지만 양나라 무제와 같이 신하들과 시를 지어 재능을 다투다가 죽는 날에 이르러 너희들이 다시 또 시를 지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면 재능을 다투는 일이라 해도 가하거니와 이것은 그 예와는 다르지 않느냐. 18일부터는 꼭 경연에 나가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왕이 종친을 회합하여 호원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2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사관 전석견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에 이르시기를 비록 지금 사냥을 나간다 할지라도 어찌 태강과 같이 십순에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하였는데 태강도 처음부터 어찌 십순이나 오래 놀고 돌아오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그는 욕심을 제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결같이 마음을 붙이시면 어찌 십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보장하겠습니까? 또 전교에 이르시기를 종친들과 핫술기를 시험하는 것은 양무제가 신하들과 시를 지어 재능을 다투는 이유는 아니다 하셨는데 신등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신하와 재능을 다투지 않는 것이므로 대사리에 임금은 짝이 없이 홀로 활을 쏩니다. 지금 저나만이 종친들과 활 쏘는 것을 구경하신 이는 반드시 종친들과 짝이 되어 쏘려는 것입니다. 그 맞고 맞지 않는데 어찌 재능을 다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옛날에 수나라 양제가 시집기를 좋아하여 그 시나 설도형과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도용의 시가 늘 수양제보다 나으니 양제는 마음속으로 항시 미워하였습니다. 급기야 도용이 죽게 되자 양제는 이르기를 너가 능히 또 빈 들보에 제비가 묻어온 흙지너기 떨어지다라는 글귀를 짓겠느냐 하였습니다. 진서산이 대학년이를 지으면서 임금이 편착으로 치닫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침내 수양제의 일을 인용하고 입증하여 임금이 마음을 사장에 빠뜨리는 병통을 경계하였으니 이는 후세 임금들이 마땅히 감개할 바입니다. 또 전교에 이르시기를 종친을 10년 후에 접견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는 접견하지 못한다 하니 무슨 법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신등의 뜻과 전교가 서로 틀리는 듯합니다. 신등의 뜻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되기 전에는 날로 경연에 납시어 학문을 열중하고 지도를 강론하여 성득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런 뒤에 활 쏘는 구경을 이따금 하시더라도 성득에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오며 10년 전이라 한 차례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또 정교에 이르시기를 경연에 나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이 있다면 나가겠다 하셨으니 이 정교로서 관찰하면 전하께서는 경연을 여사로 여기시고 활쏘기 구경을 급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학문이 아직 고명한 지경에 이르시지 못하였는데 마땅히 경연에 납시어 부지런히 납시어 하루도 겨를을 내지 마시고 덕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기회에 관한 일을 간혹하실 것인데 어찌 학문을 여사로 여겨 겨를을 기다려 하시려고 하십니까? 옛날의 성왕으로 성탄 같은 이는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하였으며 고종 같은 이는 생각을 종시하게 되었으며 성왕은 학문을 계속 밝혀서 광명에 이른 것이 있으며 광문은 백전의 나머지에 창을 던지고 예를 강했으며 송태조는 병과의 가운데 손에 책을 놓지 않았으니 그 학문에 대해서 감히 경홀하지 않는 것이 이러합니다. 청건대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었고 빨리 사냥과 활쏘기를 정지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의 제도로서 말한다면 경등의 말과 같이 봄에는 수를 하고 여름에는 묘를 하고 가을에는 선을 하고 겨울에는 수를 하는 것인데 3대 이유와 조종조에서도 능히 옛날 같은 사철의 사냥을 못하고 다만 봄, 가을에만 사냥놀이를 했으니 만약 옛 제도를 따르려 해서 여름날 농무가 한창 시작할 때 사냥을 한다면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이다. 종친들의 활쏘기를 구경함에 있어서도 만약 번번이 경련을 패하고 오늘도 활쏘기라는 것을 구경하고 내일도 구경하고 모레도 구경한다면 경등의 말이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1년에 몇 차례 지나지 아니하니 이는 전적으로 구족을 친하고자 하는 것이다. 걸주가 구족을 친하지 못하더니 그 종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경련을 끝내 패하려는 것이 아니라 18일부터 나가기 시작하겠다. 성탄과 성왕이 한 일은 내가 진실로 용렬하고 안매해서 행하지를 못한다. 이제 술과 고기를 내려주노니 아무쪼록 실컷 마시고 돌아가라 하였다. 정석견덕이 다시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는 사철의 사냥을 모두 거행할 수 없기 때문에 봄가을에 물을 강하고 인하여 사냥을 해서 잡은 것을 종매해드렸으니 이는 실로 옛날의 유죄입니다.
지금의 사냥하는 것은 일종의 사냥놀이요. 옛날 수수의 유가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전혀 경련을 패하시고 도리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것으로 어떠면 이 일을 삼기 때문에 신등이 아는 것입니다. 또 정교하시기를 나는 실로 용련하고 안미하여 능히 성탄과 성왕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전하께서 이 본분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신하가 된 자가 옛날 성왕의 도로서 제 임금께 권하면 임금은 즐겁게 듣고 받아들여 오히려 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더구나 본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못내 실망되옵니다. 또 성종께서 천성이 고명하신 데다가 안팎으로 보필하고 인도하는 자까지 많았습니다. 정의왕후는 참으로 성후이었는데 안에서 보필하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경계를 했으며 대신으로는 신숙주의 무리가 그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밖에서 선한 일만 진주하고 사곡한 일은 막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조께서는 초년이나 중년에 사냥놀이를 하신 일이 절대로 없었으며 움직임에 빗나가는 법이 없어 정치가 아름답고 밝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으로 성우의 도움이 없으며 밖으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대신이 없으므로 전하께서 요사이 하시는 정사와 행동이 잘못 전도하고 창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등이 통분하여 맞지 않습니다. 또 성종께서는 말년에 들어 성덕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그 뒤에 간혹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등 속에 이 일을 하셨지만 이 역시 잘못된 거조였습니다. 성종께서 초년에 하신 일은 저렇게도 아름다우신데 전하께서 어림으로 미쳐보지 못하시고 한갓 만년의 일만을 보셔서 그대로 행하시니 매우 미편합니다. 지금 정치는 아래로 포적의 천인들까지 모조리 들어오게 하면서 조정신하는 한 사람도 입시하는 자가 없으니 혹시 정치인들이 술자리에서 친분만 믿고 거만하게 무리한 자가 있다면 조정의 채무가 어찌 되겠습니까? 청근대 승지, 사관, 재상 등을 아우러 입시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선교하기라. 내가 실로 용려하려 하고 안매하여 능히 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실로 잘못하였다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좋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오늘은 날이 저물어 싸우니 재상 등을 모두 입시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승지 사관만은 입시시켜야 되옵니다. 전하께서 사관이 과실을 기록할까 염려하여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역시 성덕의 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의 행동거지를 사관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근대 명일부터 경연에 납시기 시작하시어 상참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사형수가 많이 적재되어 있사오니 청컨대 항상 시사하여 친히 예단을 내리시옵소서. 이는 정의 한나라의 시민이 목을 늘려 다스림을 바라보는 날이 오니 물은 놀이, 구경 등 기타 정치에 방해되는 일을 일체 정지하시고 또 신등의 말을 들어 시민의 갈망에 부응하옵소서 하였으나 모두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문과 중시에서 상령군수 윤장 등 10명을 뽑았는데 인망이 많이 부합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에 티가 든 성지사요 탈을 바꾼 윤장원이라 하였는데 이때 고시관 정문영 등이 다 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독 지사 성현만이 문명이 있었다. 그런데 뽑는 것이 이래 했으므로 지목된 것이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3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사관 정석견 등이 서계하기라. 신등은 전하께서 오늘에는 반드시 경련의 납실이라 생각했는데 정지하시고 명일에 또 문신들과 할 쏘는 것을 구경한다 하오니 전하께서 세의 정사를 하시는 처음에 구경과 놀이를 일삼아 이목의 오락만을 괴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찌 신들만이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조야가 모두 실망하는 일입니다. 그러하온 이제부터는 활쏘기 구경과 사냥놀이를 정지하시고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 일을 보시옵소서. 또 신등은 듣자오니 어제 활 쏘기는 데는 준비를 맡은 비복과 기공 등이 밤이 깊었어야 문을 나왔고 전하께서도 역시 촛불을 잡히시고 황공하셨다 하오니 후원의 초목이 우거진 사이에 궁시의 놀이가 이러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전하의 한몸 바로 종사의 만민이 의지하는 터이온데 스스로 신중히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몹시 위태롭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조용하신 시간에 3번 생각하여 보시면 역시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을 아실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원성부사 변수가 서게 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오묘한 몸으로 성종의 지우를 지나치게 입어 당상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니 본수를 헤아려 볼 때 한계를 넘었는데 또 성상의 연애를 특별히 입어 신을 변변치 못하다 않으시고 처음에 원성부사를 제수하셨다가 이었고 병마절도사를 제수하셨는데 대간이 신의 전주회를 탄핵하는 바람에 보로 본직을 제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상상컨대 전 영암 도민과 여러 성부의 야인들까지도 신이 부사에서 특별히 병사에 성진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모두 추중하는 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 병사 이조영이 서신을 보내어 신의 출발하는 길을 물어왔으니 조정에서 제수한 명을 온 도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도는 인심이 억세하고 사나운 대신이 병사에서 도로 부사로 제수되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경홀히 여기어 호령이 장차 시행되지 못할 것이오며 더구나 온성은 적이 출입하는 길의 인후요 국가의 북문입니다. 신해년의 북정 이후 6, 7년간 조두가 사람을 놀라게 하게 않는 것은 저 교활한 오랑캐 놈들이 군사를 길러서 틈을 노려 발동하려고 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만에 하나 풍진이 갑자기 일어나면 신이 중망을 읽고 앉았으니 능히 임기 재승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오면 조정에 근심을 끼치는 것이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타도의 무신 수령 가운데 반드시 재주와 물망과 직질이 상당한 자가 있을 것이오니 특별히 신의 소임을 받고 복인의 소망을 진압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조두는 옛날 행군 할적에 사용하는 기구로서 밤이면 울려 시간을 알리고 군중을 경계하고 한서 주에 동으로 한 말 들이기를 만들어 낮이면 밥을 지어 먹고 밤이면 순찰하며 울린다 한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3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성현을 한성부 판윤으로 정석현을 2조 참판으로 김영정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강경설을 사헌부지비로 안당을 장령으로 박권 권민수를 사관은 정원으로 강증을 홍문관 부수천으로 이자를 박사로 성중엄을 저작으로 이계동을 지중추부사로 안침을 동지중추부사로 한충인을 경상 주하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왕이 후원에 거동하여 문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4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천추사 구치곤이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예부 상서 정류가 신의 직함을 동력관에게 물음으로 동지중추라고 대답하니 그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서반이다. 너희 나라가 정성으로 대구를 섬기면서 무신으로 사신 보내는 것은 어찌된 까닭이냐 하였습니다.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비록 문신일지라도 역시 서반의 직을 겸대하기도 합니다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삼국과 관제가 같지 않다. 삼국에서는 대개 문신으로서 동반을 삼고 무신으로서 서반을 삼는다 하였습니다. 신의 의사로는 비록 무신일지라도 직함을 임시로 주어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대신에게 수의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4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송상동의 일을 승지로 국문을 감시하게 하신 것은 신등의 진실로 전하께서 사람의 목숨을 중히 여겨 그런 줄로 아옵니다만 무릇 승지를 보내어 국문을 같이 하는 것은 반드시 큰일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만한 일로서 승지를 보낸다면 후일에 반드시 큰일로서 승지를 보내도 사람들은 반드시 심상하게 볼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만은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계속 이러네요.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5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왕이 보경당에 납시어 경서를 전공하는 문신을
강받았다. 영중추 정문영이 아뢰기를 지난번 변수를 가선대부로 승진시켜 영안도 병사로 제수하였는데 대가는 연박으로 인하여 도로 작업을 낮춰 온성부사로 제수한 일이 있습니다만 신의 일사로는 그 도내 배승들이 만일 변수가 이미 병사에 제수되었다가 합당하지 못해서 교체당하고 부사로 좌천된 사실을 듣는다면 누가 즐겨 신복하겠습니까? 또 조정조에서는 변방이를 중히 여겨 변장을 보낼 적에 반드시 그 마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변수는 성종조에서 이미 승지를 제수하였다가 비록 영적도감에 일러서 파직당했으나 제조와 명망이 없는 자는 아니옵니다. 그러나 이미 변수를 합당하지 못하게 본 이상에는 부임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만약 어지질 못하다면 어찌 꼭 변수를 보낼 것이 있느냐 하며 승지 신수군이 아뢰기를 지금 당상관으로 있는 무신 중에는 쓸만한 자가 없는 듯하오니 때때로 당상관으로 승격하여 임용에 대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하루 아침에 갑자기 높은 벼슬을 제수하겠느냐. 대간이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양 외람하다고 말을 한다 하였다. 연산군 1기 27권 현산 3년 9월 15일 개축 세번째 기사 좌찬성 이극돈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윤필상 등과 같이 가서 선능 기지의 한계를 살핀 결과 무릇 경작을 금한 곳과 경작을 허한 곳이 이미 정해져 싸운데 그 뒤에 수lun간 박안승이 수호군들의 호소를 들어 경작을 금할 것을 개청했습니다. 그러자 거주민들이 여러 능의 예를 끌어대어 상은하여 호소함으로 그 도의 감사와 김제신을 시켜 경작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경작을 허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유사이 권함의 처 김씨의 서청으로 인하여 모두 경작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니 빈궁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분간해서 경작을 허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날이 오래가고 해가 깊어지면 침범하여 경작할 패단이 없지 않으므로 이미 수호군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 하고 좋지 않았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5일 개축 네번째 기사 장령 조형이 아뢰기를 한충이는 본래 변장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작업을 특별히 올려 본직에 제수한 것은 매우 미편하옵니다. 그리고 또 권인소는 금년 봄에 함흥 군수로 재직되었는데 지금 양주 목사를 제수하였으며 이 영부는 제포 첨사로 재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의주 목사를 제수하였으니 노고와 안을이 고르지 못합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충이는 여러 조정을 내리몇을 하였는데 무엇이 불가하냐. 그리고 권인송과 이영분의 일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다스린 자는 오직 훌륭한 이천석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마침내 백성을 위하는 이름으로 윤호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조형은 다시 아뢰기를 한충이는 지난번 정주 목사가 되었다가 평직을 당했으니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체임하옵소서. 권인소는 사품의 관원으로서 1년 이내에 정삼품의 직책을 승차하였으니 매우 미편하오며 이 영부는 첨사로 체임한 된 지가 오래지 않은데 의주 목사를 제수하시니 첨사나 목사는 모두 가족을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독현의 원망이 있을까 걱정되옵니다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독현은 자기 혼자만이 노력한다는 뜻이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6일 갑인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6일 갑인 두번째 기사 왕이 동교 교회에서 물을 사열하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7일 을묘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7일 을묘 두번째 기사 왕이 인정들의 납시어 문무과의 초시 중시 합격자에게 방을 주었다. 연산군 1기 27권 연산 3년 9월 17일 을묘 세번째 기사 장령 조영 헌납조 손중돈이 한충인 권인손 이영분의 일을 논박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네번째 사냥을 나가시려 하시는데 한 번은 갈지 모르오나 어찌 네번이 나가시려 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한충인의 일에 대해서는 윤호하지 못하겠다. 사냥하는 일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겠다.
권인손 이영문에 대해서는 재임하겠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지금 남방의 외적과 이미 혼란이 생겼으니 변장을 더욱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찌 한충인에게 위임하여 변방의 화를 도발했어야 되겠습니까? 또 청하건대 먼저 경영과 조계와 알승 등의 일을 행하시고 시시로 여가를 이용하여 한 번씩 사냥을 할 것이오며 미리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가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충인의 일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사냥하는 이 일은 예법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봄, 가을로 강물을 해야 하는데 금년은 비바람이 재해가 농작물을 많이 손상시켰으므로 사주리 식량에 곤란을 받을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강무일은 정지하고 단지 사냥만 하려는 것이다. 이 역시 백성을 위해서 피해를 제거하는 일인데 무엇이 불가하느냐. 경련은 마땅히 명일부터 나가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산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의 납시였다. 장량 조형 헌납 손중돈이 한충인의 일과 사냥에 대한 일을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조형은 아뢰기를 신은 보건대 황해도는 큰 비에 가뭄과 서리의 재앙이 따라 농작물이 반은 손상을 받았는데 수령이 공채를 징수하려고 재상을 보고하지 않아 백성들이 근심과 한탄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검사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송준도는 아뢰기를 신은 보호군대 경상도의 수재도 또한 근고에 없었던 일로서 전곡을 손상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청컨대 어서를 감사와 경찰관에게 내리시어 상세히 검사하여 빨리 개의하도록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해서 백성을 걱정하는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옳다 하며 중도는 아뢰기를 남방에 이미 수사와 만호가 있는데도 새로 권관을 설치하여 성부를 구축하느라고 군졸 200여 명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속이 없기 때문에 많이 불법을 저지르고 기타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여수도 오히려 포편이 있으니 이것도 또한 포편하심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조형은 아뢰기를 사복시의 사냥꾼은 가는 곳마다 의례적으로 관비를 지급하는데 혹 간혹 민가에 붙여 자면서 인부삭과 마초를 백성에게 판출하니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서 장차 유리하여 살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도의 감사를 하여금 빨리 아뢰게 하여 통렬히 다스리소서 하니 왕은 이르기를 옳은 말이다 하였다. 이 쇠자는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전조해서 주의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한하였는데 신은 이 중임을 받자오니 매양 고관과 기묘한 소임을 주의할 즈음에 상당한 인물이 극히 적어 혹은 산망을 갖추기조차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문신과 무신의 작업이 낮은 자가 많아서 갑자기 발탁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조조에서는 무릇 쓸만한 자라면 많이 차례를 무시하고 뽑아 올렸으니 대저 장래에 쓰고자 해서 미리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납시어 강했는데 염숙도여 왜 이리 늦게 와서 밤에 불 켜는 것을 검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네라는 대문에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 마땅히 수령을 선택해야 한다 하며 승지 송질이 대답하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진 제주는 한정이 있는데 중요의 관료는 지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가려내지 못합니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납시었다가 끝이 나니 왕은 이르기를 나는 듣건대 괴악한 병이 개성부등지에 만연되어 무고한 백성들이 의외의 병에 걸려 죽는다 하니 나는 몹시 측은하게 여기노라. 그 방역 문제를 대신과 예관에게 수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7권 연산 3년 9월 1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충인이 성종조의 창원부사와 강릉부사를 제수받았는데 광망하다는 눈막을 입고 파직을 당했고 그 후에 정주 목사가 되었어도 역시 편직을 입었으니 참컨대 개정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